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의 세계 증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중에 내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 트렌드 분석까지 해볼 건데요. 전문가의 매매 내역을 볼 수 있는 건 정말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몰래 엿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힌트를 얻어보자고요. 이런 내용을 매주 공유드리니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 한 주였는데요. 3주 동안 열심히 올랐으니까 한 주 정도는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우상향을 그려가는 게 건강한 모습인데요. 이미 조정을 미리 받은 ASML 같은 기업은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동안 열심히 올랐던 중국 쪽은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3주 동안 진짜 열심히 올랐죠.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알리바바는 7%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다른 기업들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중국에서 중요한 기사 중에 하나가 13년 만에 방독점 규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을 이미 제출을 했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술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알리바바랑 바이두 그런 기업을 좀 조심히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겠습니다. 공룡 기업들이 눈에 들어오시죠? 마소,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22.5%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커뮤니티 글에다가 전기차랑 배터리 관련돼서 2차 랠리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역시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실적도 받쳐줬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조용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마소는 7.3% 상승이 나오면서 애플의 시총을 꺾었다고 합니다. 16개월 만에 탈환인데요. 애플이 그전에는 더 많이 올라가서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애플과 아마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서 상대적 바탈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마이너스가 난 게 아닌데 왠지 마이너스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도 애플 주주로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애플과 아마존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어떤 문제인지 내일 영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 섹터를 볼 건데요. 금융 분야가 많이 빠졌습니다. 비자랑 마스터카드, 페이팔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에서 비자랑 다른 핀테크 기업들이 페이팔이랑 스퀘어 같은 기업이죠. 협조해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용히 지낼 것 같으니까 핀테크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헬스케어랑 커뮤니케이션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헬스케어보다는 일주일을 놓고 보면 소비순환제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올라갔습니다. 소비순환제라고 하면은 의료랑 레스토랑, 자동차,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을 예측하고 그쪽 분야로 섹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해외 주식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페이스북, 구글, 페이팔, ASML, BITO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죠. 1327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고 저점 매수였습니다. 저도 1차 매수를 진행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관심 있으시면 페이스북도 좋은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위에 있는 페이팔은 533억 원 매수가 들어왔는데 핀테크는 조금 더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BITO 요거는 이제 코인 관련된 ETF인데요. 상장하자마자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ETF가 상장하자마자는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TO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식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주 중요 기사 5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인데요. 사명을 변경해서 메타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티커도 변경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유명한 기업이 사명을 바꾼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메타버스의 시장이 크고 그쪽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투자자로서 우리도 이쪽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메타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째는 세계 공급망 대란이라고 해서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갈렸죠. 오프라인의 의존도가 높았던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온라인 중심이었던 마소랑 구글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공급 대란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서 오프라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실적이 또 좌우될 테니까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메타버스와 관련될 수가 있죠. 온라인 중심이 높다는 건 메타버스의 중심이 높다는 거고 이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준이 참고하는 미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30년 이래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 11월 2일과 3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월 1200달러의 규모의 채권 매입을 중단하겠다,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5도 억제하려고 석탄 화력발전소는 3,000곳은 폐쇄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석탄 정유 쪽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친환경 관련 기업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앞에서 제가 공급 대란을 말씀드렸는데 인력난이랑 인플레까지 삼중고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경기 회복은 안개 속으로 가고 바이든의 지지율도 점점점 내려가고 있죠.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태인데 바이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고 그 안에 우리의 투자처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현황이랑 중요 이슈를 점검해 봤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아크에서는 어떤 매매를 했는지 아크 액티브 ETF 6개를 종합해서 트렌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비중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난주를 먼저 보면 테슬라가 7.4%, 텔레닥이 5.6%, 코인베이스가 4.6% 순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봤더니 테슬라는 7.9로 0.5% 올랐습니다. 그리고 텔레닥도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죠. 6.2%의 비중으로 올라갔고 코인베이스는 4.5%입니다. 이렇게 비중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주가 등락폭이 커서 정말로 아크가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나타난 건 매도이고 에메랄드색이 매수인데요. 10개의 기업 중에 3개의 기업만 매수했습니다. 특히나 텔레닥의 비중을 많이 늘렸죠. 3.5%의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테슬라는 11.1%나 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매도,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수익 실현한 건 당연히 다른 기업을 매수했겠죠. 뒤에서 어떤 기업을 매수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크 탑5 기업의 성적을 보겠습니다. 1등은 당연히 테슬라죠. 22.5%의 상승이 나왔고 꼴등을 보면 스퀘어입니다. 0.6%의 상승인데요. 다행히도 핀테크 기업이 많이 하락하는데 스퀘어는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 3, 4등을 보면 텔레다, 코인베이스, 유니티 순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크 인베스트의 거래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크메스 탑5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얼마나 많은 비중을 증가시켰냐 봤는데요. 스냅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72%고요. 스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SNS 기업으로 요즘에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67%, 로빈후드는 48%, 라이프펄스는 44% 비중을 늘렸고 마지막 5위 페이스북입니다. 42%의 비중을 증가시켰죠. 1등의 스냅이랑 마지막 5위의 페이스북은 SNS 기업인데 두 기업을 강하게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기업의 공통점은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실적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랑 어떤 이슈로 인한 하락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 아크는 강하게 매집을 했습니다. 아크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상위 20%에 해당하는 30개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매수하고 매도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강하게 매수한 기업 3개 정도가 보입니다. 13번의 투일리오, 16번의 트위터, 그리고 24번의 로빈후드인데요. 트위터는 20%나 비중을 증가시켰죠. 그리고 로빈후드도 47.9%입니다. 강하게 매집하는 기업들을 보면 소셜 네트워크 회사라든지 로빈후드는 상장한 지 별로 안 된 기업이죠. 특히나 로빈후드를 먼저 보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12.3%는 하락했죠. 나머지 기업들도 이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매집을 했습니다. 기업이 앞으로 미래가 괜찮다면은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공포에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주 아크메도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1위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5위에는 보잉이 있죠. 지난주까지 가지고 있던 주식 수가 이만큼인데 이번 주 얼마나 줄였나 봤더니 엔비디아는 93.8%나 감소시켰습니다. 펠로톤은 70%, 핀터레스트는 62%, 나노스트링은 32%, 보잉은 31%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엄청나게 줄였죠. 아크가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룡 기업들도 투자하는데요.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소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데 이렇게 현금을 이런 쪽으로 투자했다가 수익이 나면 다시 찾아서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번 주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걸 찾아다가 다시 혁신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주 아크가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기업 두 개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트위터인데요. 20.2%의 비중을 증가시켰는데 주가는 14.7%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일리오인데요. 1.2%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주가는 19.5%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투일리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쉽게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기업인데요. 기업과 고객을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연락처 관리하는 플랫폼으로부터 문자나 전화 보안 인증 서비스를 해주고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주가는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맵의 트렌드 총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탑10 기업에서는 텔레당만 강하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핵심 기업에서는 트위터랑 로빈후드를 매수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기업을 줍줍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전략을 보면 매수는 57개, 홀딩은 29개, 매도는 70개 했습니다.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들을 강하게 매집하는 모습이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 기업 수익을 좀 실현했습니다. 우리도 단타 계좌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 기업은 매도하고 내려간 기업은 매수해서 순환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